네, 반갑습니다. 주주문터 문쌤입니다. 자, 마지막 이제 일요일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HMM은 많은 주주분들께 이제 한때 사랑받기도 하고 지금도 뭐 사랑하는 마음만큼 변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 4만 원 선 이하까지 떨어지면서 불안해 하셨을 텐데요. 자,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발표가 되었죠. 이번에도 역시 이제 실망을 지지 않았습니다. 13주 연속 상승하면서 글로벌 해운업계의 견조한 그런 실적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 수출 데이터, 국내 수출 데이터도 30% 지난달 같은 날보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30% 증가한 그런 견조한 실적까지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자, 물동량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2분기 실적도 호실적을 낼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단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죠. 바로 이제 노조 부분에 대한 이 이슈는 그냥 무시할 수가 없겠습니다. 이번에 청와대에 이제 찾아가기도 했었는데 우리 노조분들께서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부가적인 설명을 한번 드려보고자 하고요. 자,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을 위한 이벤트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HMM 일봉 차트입니다. 지금 매매 동향을 보셨을 때, 일단은 4만원 선 이상까지 올라가다가 다시 한번 아래로 내려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매매 동향을 보시면 우리 개인분들께서 매수세, 그리고 외인, 매도, 기타 다른 주체들도 굉장히 애매한 그런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때 삼성전자를 이어서 거래대금도 훌륭하게 이렇게 또 수급도 원활하게 진행되었던 종목이긴 한데요. 자, 근데 금요일만큼은 좀 달랐습니다. 금요일만큼은 거래대금의 4분의 1이 여기 이 카카오뱅크에 쏠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이제 거래대금이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또 상한가를 맞이하게 되었고요. 기타 여러분들께서 편입하신 종목들도 거의 대부분이 이제 좀 뭐라고 하죠? 수급이 좀 많이 흘러내렸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이제 거의 대금 자체가 카카오뱅크 쪽으로 몰리기도 했었고요. 여러분들께서 편입하셨던 종목이 이제 좀 하락했다라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어디까지는 이제 뭐 웬만한 종목들이 펀더멘털이 무너진 게 아니라 단순히 수급이 빠진 이슈이기 때문에 이 카카오뱅크에 대한 이제 열기가 좀 식게 될 경우 다시 수급이 여러분들의 종목으로 몰리게 될 테니까 자, 너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HMM에 이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 여러분 이제 얼마 전에 3차 협상안이 임금 협상안이 결렬된 거는 뭐 소식을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3차에서 4차로 넘어가게 될 텐데 4차는 11일에 이제 진행이 됩니다. 자, 이 4차마저도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정말로 파업으로 이제 넘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안 좋은 소식이죠. 하지만 우리 기관계 쪽에서는 그런 부분은 상관없다. 나는 일단은 매수하고 보겠다라고 하셔서 이렇게 또 엄청난 거래 대금이 수입 이제 유입이 됐고요. 어쨌든 추가적으로 보셨을 때 노조 측 입장에서는 임금의 25% 인상과 그리고 경력금은 1200%, 기본급의 1200%죠. 그걸 이제 좀 지급을 해달라라고 말하는데 그 경영진 입장에서는 좀 달랐습니다. 처음에 뭐 11% 정도의 임금을 협상하자라고 말했는데 산업은행 측에서 눈치를 좀 본 것 같습니다. 5.5%로 이제 5.5%로 제한하고 경력금은 뭐 이렇게 100%를 제한하겠다라는 이런 이제 기사를 이제 협상안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결렬될 수밖에 없겠죠. 너무나도 큰 차이가 벌어져 있는데 그래서 직접 노조 측에서도 파업하기는 싫겠죠. 하지만 어떻게든 좀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청와대로 찾아갔습니다. 청와대를 찾아가서 직접 대통령을 만난 게 아니고요. 대통령에게 서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한때 해운업 재개안도 내놓게 되었는데 이게 정말로 국가에서 원하는 그런 해운업 재개에 관한 이슈냐, 문제냐. 노조 측 그리고 직원분들께서도 이렇게 출산 순간도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아쉬운 순간도 있기 때문에 좀 이거 문제만큼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런 이제 내용을 담은
서신을 이제 보냈다라고 합니다. 좀 안타깝긴 하죠. 너무 안타깝죠. 직접 이제 청와대를 찾아간 이유도 어쨌든 산업은행이 네, 국책은행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관리하는 은행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좀 청와대에서 해결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찾아뵌 걸로 알고 있고요. 해운 노조입니다. 육상 노조는 이미 파업을 진행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이제 19일부터 정상적으로 이렇게 또 파업을 진행하겠다라는 예정안이 있고요. 해운 노조도 이제 해상노조도 마찬가지로 4차까지 협상안이 잘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제 그때부터 파업을 진행하겠다. 10일 뒤부터 파업을 진행하겠다라는 이제 이런 예상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육상노조든 해상노조든 모두 좀 잘 원만하게 해결이 되어야지 기타 우리 이제 수출하는 기업들, 국내 증시 쪽에도 수출하는 기업들이 정말 많잖아요. 이 수출 기업들에게도 이 호실적이 전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HMM의 이 협상안이 종목을 보유하지 않은 우리 이제 투자자 분들께서도 가장 좋은 그런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뭐 11일에도 제가 추가적인 이슈가 있을 때 다시 한번 영상을 진행할 건데요. 어쨌든 정부가 붙게 되면요. 여기서부터 중요한 얘기거든요, 사실. 그 K 반도체도 그렇고, 여러분 K 배터리도 그렇고, 이번에 얼마 전에 K 백신도 허브와도 마찬가지죠. 이 정부가 붙게 되면은 이게 정말 강한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금요일도 마찬가지죠. SK 바이오사이언스 마찬가지입니다. 신고가를 다시 한번 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또 VIP방 회원분들께 요런 이제 정책적인 이슈가 붙는데 매수를 안 할 수가 있겠냐? 추천 당연히 드렸죠. 이렇게 194,500원 이렇게 또 추천드려서 얼마나 오른지 모르겠습니다. 엄청납니다. 그냥 며칠 만에 네, 그냥 20% 가까이 상승을 하게 되었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 바이든 행정부도 마찬가지고 전기차에 관한 이슈가 다시 한번 부각되면서 충전소 관련주죠. 이 원익 PNE도 15일 날 추천드림으로써 22,500원입니다. 원익 PNE도 엄청나게 또 상승을 했습니다. 네, 최고 26,050원까지 올라가게 되고요. 뭐 이제 정부와는 그렇게 관련은 없지만 아무튼 그래도 반도체가 아니죠. 이 기판 사업부를 영위하는 심텍조차도 제가 추천드렸었는데 우리 VIP방 회원분들께서 아직까지 갖고 계신 분이 있긴 하더라고요. 이 심텍마저도 좀 오래됐어요. 대신에 7월 2일 날 추천을 드렸었는데 23,500원에서 이렇게 또 38,000원까지 올라가면서 네, 이렇게 또 수익을 인증해 주셨습니다. 뭐 이제 심텍이 여기도 하나 있거든요. 이것도 있고 네, 이렇게도 심텍 하나 더 있고 16%.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HMM이든 뭐 이제 네이버든 상관없습니다. 오스팀 임플란트도 상관없고요. 우리가 메인 종목으로 기둥 하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여러분께서 정말 하나쯤은 정말 나무 기둥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 하나를 만들어 두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좀 가지치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 같지만 하더라도 제가 우리 VIP방 회원분들께 이런 이제 좀 실적 훌륭한 종목은 우선 둘째 치고 우리가 지금 여기 먹거리 구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단기 종목 위주로 일단은 종목을 편입해 보자 라고 말씀드리면서 정말 많은 종목들을 제가 편입시켜 드렸었어요. 단기적으로 챙길 수 있는 거. 우리가 굳이 뭐 이제 뭐라고 하죠? 그 급등하는 종목 있잖아요. 뭐 카카오뱅크처럼 상한가 가는 종목은 아니더라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단기적으로 하루하루 일정하게 균등하게 3%, 2%, 5% 상관없어요. 매일매일 이렇게만 먹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계좌는 정말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겠죠. 뭐 급등주를 쫓거나 상한가 쫓거나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매일매일 5% 혹은 뭐 10% 가까이 이런 식으로 수익을 만들어내면 그래도 안정적으로 좀 계좌를 튼튼하게 유지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주부터 제가 전략을 좀 바꿔나갔습니다. 일단은 기둥 하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튼튼하게 계좌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이제 네이버 혹은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종목 하나 추가를 시켜고 그리고 나머지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이런 나무의 열매 같은 종목 위주로 조금씩 우리가 계좌가 우상향할수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옵트론텍 한번 추천드렸습니다. 이거는 월요일날 한 번 더 갈 거예요. 갈 거고 SK 바이오사이언스 말할 것도 없죠. 원익 IPS, 테스나, 네, 솔루엠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아래에서부터 추천드려서 이런 식으로 먹고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종목도 아무거나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7월 1일부터 추천을 드렸었고요. 추천 이유는 정말 간단합니다. 뭐 보시는 것처럼 중국 국민의 구강질환 이제 8승률이 90%인데 중국에 대한 이제 GDP는 높아가는데 이제서야 중산층 위주로 치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명품 소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뭔 관계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는데, 자, 중국 점유율을 50% 차지하고 있는 오스템 임플란트 경우에는 이제서야 GDP가 증가하고 그리고 중산층 위주로 소득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서야 관심을 치아 쪽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과 의사에 대한 기술력이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이 디지털에 대한 덴티리스에 대해서도 수요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오스템 임플란트를 7월 1일 날 제가 추천을 드렸었고요. 이때부터 뭐 만약 끌고 가셨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뭐 수익을 뭐 50% 정도? 네, 여러분께서 30%네요. 아무튼 요 정도 수익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는 거, 이 근거 있는 실적주 종목 위주로 여러분께서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 개인분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외인을 포함해서 기관계, 금투, 보험, 투신, 기타 이제 다른 주체들 쪽에서 천천히 지금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실적 종목 위주 여러분께서 편입하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께서는 이벤트가 이번 주 주말까지 진행 중이었습니다. 제가 금요일부터 이벤트를 언급해 드렸는데요. 33만원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 달 플러스 한 달 해서 33만원이고요. 전략을 좀 새로 바꾸자는 개념 하에서 이런 이벤트를 진행하는 거니까 여러분께서 많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까지만 한번 진행해 보고자 하고요. 오늘이죠. 가입 문의는 아래 보이는 이 번호로 여러분들의 성함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99만원이라는 가격대로 진행했어요. 한 몇 달 전부터. 근데 이번에 새롭게 런칭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회사 측에서도 이제 33만원으로 한번 진행해보자 라고 또 이렇게 요청이 있어서 진행하게 되었고요. 사실 저는 이제 뭐 가격대에 상관없습니다. 제가 번 돈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저도 이제 잘 먹고 살아요. 잘 먹고 살아서 그런 건 문제가 되지 않고, 여러분께서도 저와 함께 이렇게 또 수익을 만들어 나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이벤트를 진행하는 거니까 한번 좀 고려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밤까지죠. 네, 오늘 밤까지 잘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런 말씀 죄송하지만 누군가는 여러분들 누워서 정말 뼈 빠지게 일하는데 한 달 월급을, 누군가에게 한 달 월급이 될 수 있는 금액을 단 한순간 매수 버튼 그리고 매도 버튼 하나만으로도 이런 수익금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2주라는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오스템 임플란트도 잠깐 차익을 실현하기도 했지만 이런 식으로 내 수익금을 받아갈 수 있다라는 거 좀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HMM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제가 3분기까지는 꼭 바라보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협상안이 문제가 되고 있긴 하지만 2분기 실적 더 좋아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크리스마스, 블랙 프라이데이, 그리고 뭐 이제 땡스기빙 데이, 추수감사절이죠. 이런 모멘텀을 생각해 봤을 때 이제 물동량은 더욱더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3분기를 맞아서 물동량이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운임 상승세도 당분간 꺾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HMM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는데요, 다른 수출 기업들은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이 운임료 때문에 좀 이제 나쁜 면도 있고 안 좋은 면도 있긴 하죠. 그래서 뭐 HMM 입장에서만 봤을 때 이 운임료 상승은 좀 호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HMM을 포함해서 구현대상선이죠. HMM 포함해서 컨테이너선사 한진해운도 있었습니다. 근데 한진해운이 파산해버렸죠. 파산해서 정부에서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을 내놓을 정도로 구현대상선에 대해서 지원해주고 있는 편입니다. 현 HMM에 대해서. 그래서 이번 파업안에 대해서도 정부 지원이 있어야지, 아니죠, 있어야만 하죠. 그래야지 우리 HMM도 살릴 수 있고 모든 수출기업도 살릴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모색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너무 그렇게 이제 협상안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기관계에서도 천천히 유입세, 이렇게 매수세가 유입되기도 했었고요. 자, HMM이죠. 그래서 11일이 가장 이제 기대되는 순간이기도 한데요. 11일은 아마도 다음 주 수요일 이렇게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부분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은 제가 여기까지만 진행하겠습니다. 확실한 거는 한 가지 악재만 우리가 해결이 된다면 3분기까지 충분한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는 거, 업사이드가 더 열려있다라는 거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만 진행하고요. 여러분 일요일 즐거운 일요일 마지막으로 좀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주주 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